마켓 이슈로 넘어가서 시장의 세부 전략을 세워드릴 텐데 업종과 이슈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펙스에스의 장봉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6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변화도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거래소를 대상으로 3거래일간 1조 2,700억 원에 넘는 이제 순매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올 들어서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들이 총 우리 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2조 약 1,700억 원임을 고려를 했을 때 올해 들어서 팔아치운 금액의 절반가량을 3일 만에 되사들였다는 그런 의미를 매겨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단기간에 쏠리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이유를 들자면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환율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6월 FOMC가 아직까지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90% 이상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감소가 되면서 달러 강세 환경 자체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지난달까지 1,085원 40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1,071원 90전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전체적인 전망 자체를 하는 원인으로 첫 번째로 지목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종전선언을 확실하게 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분명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원화가치 상승의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시세 차익도 없고 그리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보고 단기적으로 또 급하게 들어온다는 시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각 자체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인데 국내 기업 이익 개선 전망과 관련된 어떤 시각입니다. 첫 번째, 이제 코스피 연간 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기존에 4월 달까지는 하향 국면이었는데 5월 달부터 이제 개선 흐름이 재개가 되고 있다는 어떤 흐름 관측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이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중간재 수출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익 개선세 중심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 IT주인데요. 그에 따라서 대형 IT주로 이제 유입이 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유입과 대형 IT 종목 같이 엮여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올해 판 금액의 절반 정도를 최근 며칠 사이에 되사들였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사들였다는 건데 대형 IT주도 좀 뜯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가 있고 디스플레이 섹터가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맑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D램과 낸드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D램은 지속적으로 이제 업황 고점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미 통제 가능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D램 업황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전에 보면 D램 시장에서는 과거에 7개에서 8개 업체가 이제 난립하는 상황이었는데 가격 치킨 게임을 통해서 빅3로 재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재편됐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공급량과 가격을 공급자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큰 우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D램의 메이저 3사 체제로 재편된 2012년, 10년 전후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꾸준한 수익성 확보가 있었다는 점이 이제 나타날
보일 수가 있는데 준비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2012년, 10년 전부터는 10년 이전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시점도 있었는데 12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핵심적인 이유가 D램의 치킨 게임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메이저 수급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D램에서는 여러 가지 업황 고점론이 있지만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고 보여지고 낸드 부분에서는 여전히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래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과점 체제를 형성하지 않은 반도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즉 치킨 게임 이전의 D램 시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선두권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독보적인 위치는 아니고 중화권 업체도 진입이 가시권 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도 고려 요소인데 1층은 생산 장비로 채워져 있는데 아직까지 2층은 확실하게 채워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2층을 D램으로 할지 낸드로 할지 시스템 반도체로 할지 아니면 어떤 비율로 섞어서 할지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시설 투자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장비와 특히 소재주에 주목을 꾸준히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D램, 낸드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반도체 장비 쪽, 소재 쪽 여전히 주목할 거리가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한편으로는 반도체가 있다면 한 축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답답한 부분도 느껴지고요.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분석이요? 이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뚫고 나가야 될 윗부분은 좀 답답하고 아랫부분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뚫고 올라가야 될 윗부분은 OLED 패널 시장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은 LCD 시장입니다. 먼저 OLED부터 살펴보면 스마트폰 탑재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기존 LCD 패널 탑재 모델과 OLED 탑재 모델을 비교했을 때 크게 큰 차별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OLED를 탑재했다고 해서 엣지 모델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OLED가 그렇게 어떤 유용하고 실생활에 실용성이 있는지를 따져봤을 때는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아이폰 X의 판매량에 고스란히 나타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판매량 자체가 기대치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 자체를 OLED 패널 시장이 타개를 하려면 폴더블 폰이 빨리 나오던지 아니면 지금 이제 막 개화기에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봤을 때는 이런 시장 자체가 잠재적인 요소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일단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상황에서는 기존에 시설 투자를 해놓은 A4, A5의 생산 라인 가동률 유지부터가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LCD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국내 종합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봤을 때는 10세대 이상 패널부터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긴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살펴드리면 일단 LCD 시장 자체는 10세대 시설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발을 뺀 상태고 중국은 시설 투자를 더욱더 거칠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부터 봤을 때는 중국의 LCD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55인치 기준으로 봤을 때 38%를 넘어서는 상황이고 이러한 비중 자체가 올해를 들어서 점점 더 증가되는 어떤 추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입지에 우리나라 업체의 입지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점유율상의 우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패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가 하락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맑지는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좀 골라주세요, 대표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 비해서는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짚어보자면 폴더블 폰과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상승하더라도 반등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는 장비보다는 소재 업종에 좀 더 비중을 두되 시설 투자 방향성이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 돼서 장비주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탑픽 종목은 3%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와 같은 IT 소재 분야에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부진을 겪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매출 비중이 2016년까지 40%를 차지했다는 점 자체가 우려 요인이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는 20%
68%로 축소가 되고 반도체 매출 비중이 약 63%까지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상 실적만 보더라도 올해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5% 정도, 영업이익이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한 면이 있지만 지금 일부 매수를 해놓고 조정이 오게 되면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귀환 모습과 더불어서 이 매수세 유입 가능성 있는 IT주 그 중에서 탑픽 종목은 솔브레인 정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켓 이슈 시간이었고요. 아펙스에스의 장봉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